안녕하세요. 곰델입니다. 오늘은 여유 있게 일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은 이게 항상 좀 급박하고 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여유가 있고 좀 숨쉴 틈이 있어야 오히려 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흡, 템포 조절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만나는 다수의 40대, 50대 분들, 뭐,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이사, 아니면은 뭐, 영업본부장,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업계에서 좀 치고 나가는 약간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은 항상 이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뭐,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울의 어느 파티에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이제 서로 이제 다 알고 같은 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되고, 이제 객기 부리고 아니면 허세 부리고 이런 분들은 세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는 뭐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일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 나름의 이제 애절한 사연들이 있죠. 그래서 사연 있는 사람들이 세일즈를 좀 잘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월세 내면서 살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내가 한 달이라도 월급이 끊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좀 중요한데 제가 여기다가 좀 플러스로 얘기를 하면은 절박하고 간절한데 너무나 절박해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라면은 100%다 절박하면은 이게 그 뭐지? 좀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80에서 90%만 좀 절박하고 나머지는 좀 조율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진짜 뭔가 이 일을 메이드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진행을 하고, 비 맞으면서도 손님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만 그 이상의 뭔가 손님 앞에서 뭐 운다거나, 무턱대고 뭐 무릎을 꿇는다거나, 뭐 갑자기 막 고개 숙이면서 막 계약을 막 이제 해달라고 막 이렇게 보채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 사회적인 범위 바깥에 있는 행동이죠. 오히려 손님이 도망갑니다. 우는 것도 무릎을 꿇는 것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5%나 10% 정도의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좀 번외기는 한데 그 이제 그 박윤건 선생님의 쩐의 전쟁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사채업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급박하고 저기 벼랑 끝까지 몰리면은 사채업자를 보고 울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채업자는 오히려 그런 손님들을 피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탈이 나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절하고 절박하지만 너무나 절박해 보이면 안 된다. 요 생각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참 저도 일을 하면서 좀 어렵기는 한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나 결제를 강요하는 세일즈들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계약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하면은 입만 열면은 계약 약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화 이제 안 받는 겁니다. 싫어요. 자꾸 이제 압박만 넣고 계약을 안 하면은 안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말하기 힘든 이유도 있을 거고 내부 결제가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계약하자고만 계속 이제 보채면은 사실 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해야 되고 두 번, 뭐 이제 이런 거죠. 단기 성과에 급급한 거야. 그 계약을 하자, 뭐 결제를 해달라, 정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가지고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 압박을 계속 넣는 거죠.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면은 다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뭐 어떤 파트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비용 절감이 되고 매출이 향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이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아, 이거 계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해줘야 되나? 이러면서 오히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전화를 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좀 됩니다. 숨통이 좀 트여져야 돼요.
우리가 60분 만나는데 60분에 모든 거를 다 계약하고 업무 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 40분 하고 나머지 10분이나 20분은 뭐 애 크는 얘기들, 가을이 좋으니까 날씨, 뭐 아니면 소풍 간 얘기들, 뭐 주말에 뭐 포천 갔다 온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유가 생기려면은 선순환이 좀 필요한데요.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 실적이 좋고 원활해요. 그러면은 대인관계도 좋고 손님도 편하게 만나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두 번도 만나고 세 번도 만나고 우리가 만나면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계속 설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일감도 더 많이 들어오고 계약도 더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편하고 인상이 좋으니까 사람 소개도 수월하게 받습니다. 근데 당장 막 내 눈앞에 있는 손을 하나 내밀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이제 안 놓으려고 막 해. 그런 간절함이 필요는 하죠. 근데 내가 손을 내밀면은 막 손을 깨물고 뭐 어떻게든 막 정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계약하려고 하고 막 너무나 절박해. 완전 밑바닥에. 이러면은 오히려 세일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나려고 안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조금 여유가 있고 밥값을 네가 낼 수도 있고 내가 낼 수도 있고 오늘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내가 네 결혼식 할 때 10만 원 더 업어가지고 축의금을 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좀 여유가 있는 관계가 좀 이제 괜찮은데 내가 너한테 5만 원 먹었으면은 내가 다음에 꼭 5만 원 꼭 사줘야 되고 지난번에 내가 밥 샀으니까 꼭 이번 네가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들면은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져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저 또한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의식적으로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척이라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오히려 더 일이 더 잘 풀린다는 거고 여유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 어디에 어떤 서랍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허둥대질 않아요. 십자 드라이버가 어디 있고, 벤치가 어디 있고, 뭐 장도리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집에 뭐 뭔가 이제 뭐 수도관이 터지거나 해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도 똑같아요. 뭐 주 단위, 월 단위, 계획, 뭐 연락처 파일, 업무 진척을 내어볼 수 있는 것들, 뭐 파이프라인이 형성됐고 뭐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들.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이제 미니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맵을 보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맵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업무적인 맵, 관리적인 맵, 그리고 계획에 관련된 것들, 뭐 연락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동기화를 해두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바로바로 검색어를 설정해가지고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것들. 그러려면은 뭐 옛날에는 저는 에버노트를 썼었고 지금은 구글의 원노트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웃룩이나 뭐 캘린더, 뭐 구글 드라이버 이런 것들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견적도 나가고 뭐 속에서 뭐 관련된 서류, 뭐 기타 뭐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5분 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찾는 데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취준생 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장 이제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기입란이 있죠. 그러면은 뭐 토익이나 오픽에 대한 점수, 뭐 한국사 능력 검정에 대한 만료 기간, 뭐 그리고 뭐 자격증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이 사이트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뭐 이제 만료 기한, 뭐 번호, 뭐 발급처 이런 것들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 갖고 와야 돼.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거를 엑셀에다가 표로 다 짜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러면은 이력서를 써도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 항목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준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업무에 대한 것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정리한 것들을 손님한테 바로바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은 결과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드백이 정확하고 빠르다. 그리고 언제나 자료를 잘 찾아준다. 약간 손님의 그런 귀찮음을 내가 이제 빨리빨리 덜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여유 있게 일하려면은 계속 좀 찾는 게 필요합니다. 만화 아니면 이제 작가로 치면은 세이브 원고가 계속 많으면은 굳이 막 내가 이제 안달날 필요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남이 안 찾아줘요.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혹은 1년이나 2년 뒤에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녹화하는 게 25년 9월인데, 그렇다면 3개월 뒤면은 12월,
뭐 이제 6개월 뒤면 내년 3월이죠. 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나 내년 벚꽃 필 때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계속 뭘 할지, 그 내년 이제 올해 가을은 겨울은 어떻게 되고 내년 봄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일즈는 항상 찾는 거예요. 내일 갈 곳, 내일 먹을 거, 내일 만날 사람, 내일 어떤 말을 할지 계속 찾고 디자인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여유가 생기고 뭐 정리도 하면서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원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여유가 조금 생기고 계약이 되고 이제 실적이 따라오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긴 하지만 절박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그 오버해서 절박하지는 않는 손님한테 간절함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고 편안한 사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업무가 잘 된다는 거를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유가 없다면은 의식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태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